여러분, 사랑, 부, 명예, 건강, 그 어느 거 하나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국당이 최희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삶을 바꾸는 풍수 인테리어 그 방위의 의미와 소품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풍수의 기본은 우선은 밝고 깨끗한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여백의 미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반대로 어둡고 습하고 더러운 것, 인위적인 것,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 이런 것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일단 그 방위의 의미와 상생과 상극의 소품, 방위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쪽은 일단 목을 상징하는 방위예요. 나무. 예, 근데 색깔은 파란색, 하늘색, 그리고 뭐 남색 같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동쪽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미로는 좀 많아요. 시작, 출발, 새로운 거, 소식, 잉태, 활동적인 거, 그리고 정보, 결단의 의미, 그런 방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소품으로는 일단 목을 상징하는 방위이기 때문에 상생이 되는 것은 물, 그리고 화분, 식물, 수중식물도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상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동쪽 방위에다가 물을 놔두시면은 서로 상생이 되어서 그 기운이 더 좋아지고, 화분이나 식물을 어차피 목에 나무에 자리기 때문에 식물을 화분을 또 놔두시는 것도 무난해요. 상관없고요. 물 중에서는 수족관, 어항, 그리고 이 분수대 같은 거 있죠. 물 흐르는 이런 분수대 같은, 만약에 분수대가 수족관이나 어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동쪽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되는데,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물에 이게 흐르는 분수대는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거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이게 좀 지켜지기 어려운 게 뭐냐면 집집마다 방위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동쪽으로 두라고 했는데 그 동쪽이 예를 들어서 뭐 현관이 있는 방위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창이 엄청 크게 있는 놔두기 애매모호한 그런 집집마다 그런 방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흐르는 것은 방위를 설정하기에 집집마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게 하려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물은 집 밖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나가면 안 돼요. 흐르는 방향이 현관문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나가는 것도 나의 재물이나 복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고, 또 현관에서 또 안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쪽이 또 거실에 베란다가 있는 방이거나 하면 그 역시도 베란다 창문 같은 것도 하나의 출입문으로 봐요.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건 역시도 밖으로 나가는 방위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아무리 동쪽이고 여기가 아무리 서쪽이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놓을 수가 없겠죠. 그럴 때에는 계속 이렇게 솟아오르는, 흐르는 거 말고 솟아오르는 소술용왕이라 해가지고 계속 솟아오르는 그런 분수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끊임없이 재물이 솟아오른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동쪽에 이렇게 놔두셔도 흐름에 상관없이 좋은 기운을 발생할 수 있도록 놔두시기 좋아요. 그리고 소품 중에서 동쪽으로 소리 나는 물건, 그러니까 오디오, TV, 휴대폰, 이렇게 딱딱딱딱 소리나, 전자시계 말고 딱딱딱딱 소리 나는 그런 시계를 두면은 행운이나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의 기운을,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끔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동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거, 그리고 뭐 시작을 하고 소식을 듣는 그런 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는 소품들을 물건들을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를 놔두시면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취직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 방위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동쪽 방위에 소리 나는 시계, 이런 동그란 시계를 벽에 걸어 두시는 것도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동쪽 역시 좋은 방위가 될 수 있어요. 이쪽을 동쪽 방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동쪽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또 동쪽에 있는 처대방에 가가지고 자는 애 후들그 깨어갖고 거실로 쫓아 보내놓고 둘째 만들어 볼게라고 또 서방님이랑 또 짝짝꿍 해갖고 다시 안방 가가지고 주무시고 이러시지 마시고, 안방에 있는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고, 예, 거실의 소품 역시도 동쪽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으로 된 소품,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는 소품이, 이게 둥근 것은 태양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는 이런 소품, 어차피 목의 자리이기 때문에 목의 소품도 무난하고, 또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서 태양을 보고 영양을 흡수를 하고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 역시도 이게 잘 맞아요. 태양 역시도 동쪽에 잘 맞기 때문에 둥근 소품이나 빨간색 소품, 빨간색 역시 불을 상징하는 소품이거든요. 색상이죠. 빨간색 소품, 그런 패브릭의 이런 뭐 그런 소품도 괜찮고, 그런 걸로 이렇게 놔두시면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극의 소품으로는 쇠 소품, 주물이나 철제 이런 거. 왜냐면 또 생각을 해보시면 나무를 상징하는 방이라고 했잖아요, 동쪽이. 그러면 쇠의 소품을 갖다 놓게 되면 쇠가 뭐예요? 그러면 도끼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나무를 이렇게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충의 효과가 있어요. 극이죠. 그러면 철제, 쇠, 뭐 요런 주물로 만든 그런 소품 이런 거는 동쪽으로 놔두시면 안 돼요. 충이 되게. 요건 역시도 해당이 되는 방위가 있어요. 예. 맞다. 그런데 뭐지?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요 앞에 있는 이게 뭐냐고, 뭐 이게 노트북이냐, 뭐 아니면 뭐 책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뭐 철학을 하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긴 내용을 뭐 월별 운세라든지 이런 거를 내용이 길다 보니까 다 신점인데, 여러분들의 뭐 운세나 이런 거를 내 0점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개인별로 다 적어놨는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게 순서대로 막힘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메모를 해놔. 이렇게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게 철학책 같은 거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철학을 하시는 분은 이게 노트북인 줄 알았는데, 노트북. 예,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서쪽 방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쪽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쇠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쪽은 쇠의 방향인데 색깔로는 흰색을 상징을 해요. 흰색은 쇠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계절로는 이제 가을로 보시면 되겠고, 의미로는 이건 역시도 결실, 기쁨, 사랑, 아름다움, 그런 상징이 있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쪽 방을 쓴다든지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신다든지 하면 이게 안정을 나타내는 방위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방으로 쓰시기에는 좋아요. 근데 젊은 분들이 방을 쓰시기에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정의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기운은, 이게 노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운은 이런 그런 또 뜻도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활력 있게 시작을 해야 되고 출발을 해야 되고 하는, 이게 동쪽의 방이 좋아요.
그러니까 서쪽 방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쓰시는 것이 좋겠고, 반대로 또 슬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공간은 좀 오래 머물시기에는 좋지 않은 방이에요. 이 서쪽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거실로 따졌을 적에 서쪽에 해당되는 방에서 주로 이곳에서 먹고 이곳에서 자고 이곳에서 거의 뭐 소파 같은 경우에 껌딱지처럼 매일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고 오래 생활을 하게 되면 내 기운 역시도 좀 좋지 못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잠시 TV를 보고 이런 잠시 휴식 공간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 오래 이렇게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좀 외모에 신경을 좀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외출이 많아지고 원래 내가 하는 본업이 있는데 부업적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본 처가 있는데 본 남편이 있는데 혹은 뭐 두 번째 뭐 첩이 이렇게 또 생길 수도 있고 이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화목한 가정을 바라신다면은 이 공간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근데 예로부터 집에 일이 풀리지 않으면은 서쪽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라는 말이 있어요. 서쪽에 무거운 물건이 있다든지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에 일이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서쪽의 방이, 모든 방위는 또 마찬가지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풍수의 기본은 깨끗한 거, 여백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잡동사니가 많이 있으면 안 돼. 물건이 많이 늘러져 있어도 안 되고 항상 여백이 많이 있으면 그 여백으로 인해서 기가 순환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잡다한 이런 소품들이나 물건들은 다 치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생을 하는 소품을 얘기를 하자면 이 방위는 쇠를 상징하는 방위라고 했죠. 서쪽은. 그러면 자 주물, 광물로 따졌을 적에 광물은 흙에서, 토에서, 흙에서 캐낸다. 흙에서 캐내기 때문에 이 쇠를 상징하는 방위에 제일 상생이 잘 되는 거는 흙, 토. 그러니까 토기로 만든 제품, 소품, 그리고 흙을 상징하는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노란색 소품, 그런 거를 두시고, 그런 소품들을 많이 두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있는 기운을 계속 상승을 시켜서, 한마디로 광물을 흙에서 계속 끊임없이 캐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기운을. 그리고, 물 역시도 괜찮아요. 만약에 흙에 소품이 없다 그러실 경우에는 물을 놔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런 보석으로 따졌을 적에 흙에서 캐내지만 가공은 물로 해요. 보석은 물러서 보석을 따듬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나의 결과를 나타내는 기운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 소품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을 갖다 놓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흙에 소품을 갖다 놓고 또 물을 갖다 놓게 되면 물하고 흙하고는 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 소품이 없을 경우에는 물을 갖다 놓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것 역시도 이게 활용을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쭉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은 이거를 쉽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알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도 그 의미를 알면은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상극의 소품으로는 불과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뭐 불의 그림이라든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빨간색은 불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빨간색 소품, 그리고 이는 쇠의 방이기 때문에 아까 목하고는 도끼하고 나무라고 했죠. 그럼 충이 되기 때문에 목의 소품, 나무 화분, 이런 것, 나무 화분 이런 것도 맞지 않아요. 불이 금을 녹이고 쇠가 나무를 베고 상처를 주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충이 되는 소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쪽의 기운이 예를 들어서 너무 강할 적에 저무는 그 석양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집이다. 그럴 경우에는 해가 질 무렵에 커튼을
이렇게 가려준다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서 그 햇빛을 조금 차단을 한다든지 조절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서쪽의 기운이 너무 강해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또 서쪽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게 물을 쓰는 방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을 이렇게 조금 두서가 없지만 예를 들어 서쪽인데 쇠를 상징하는 공간인데 거기 욕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딱히 거기에 어떤 흙의 소품은 따로 놔두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것도 하나의 활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불, 태양을 상징하는 방이 색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을 상징을 하고요. 또 계절로는 한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6월 한여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미로는 직감력, 그리고 자유, 음악, 미술, 예술적 감각, 이렇게 창조력을 나타내는 그런 방이에요. 그리고 또 밝음, 열정, 그리고 진실. 왜냐면 이게 불은 밝잖아요. 환하단 말이에요. 얘가 거짓이 없고 진실되다. 진실을 또 의미를 하고, 이런 불의 사주가 강하신 분들은 성격이 밝고 거짓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명예나 명성, 인기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잘 맞는 방이에요. 이 방위가. 그리고 반대로는 소송, 다툼, 이별을 나타내는 그런 방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위에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여기에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좀 오래 생활을 하죠. 남자들은 또 일을 갔다가 늦게 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죠. 근데 주부들의 경우에 이런 남쪽의 기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한 곳에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몸이 허해지고 기가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불면증도 오고 이게 사치와 낭비가 또 이렇게 심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의 기운이 너무 이렇게 남쪽의 기운이 너무 강할 때 우리 집에 햇빛이 왜 남향인데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집 있죠. 그런 집에는 오래 생활하면 또 이렇게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옛 구서에 화치성룡이라 해가지고 불이 치솟으면 용이 타서 다스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의 기운이 너무 강한 집은 식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앞에 이렇게 두고 조금 그 햇빛이나 그런 기운을 조금 가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중식물 있죠. 뭐 생수통을 이렇게 그쪽 방향에다가 놔두는 것도 괜찮은데 수중식물, 물에 담아두고 키우는 식물, 뭐 행운목이라든지 왜 이런 거 있죠. 그런 식물을 두는 것도 좋아요. 물을 그냥 물만 놔둬서는 안 되고 나무가 있을 경우에 상생이 되도록 물도 같이 놔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남쪽의 기운을 죽이겠다고 물만 갖다 놓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축만 되는 거예요. 축만 되기 때문에 상생이 될 수 있도록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수중식물이 제일 좋겠죠. 일반 화분도 두는데 군데군데 수중식물을 물을 끼고 이렇게 두면은 잘 좀 중화가 돼요. 융화가 돼요. 그렇게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남쪽인데 건물 등에 가려서 남쪽 방위에 구실을 못하는 집이 있어요. 이것도 집집마다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남쪽 방향에 뭐가 좋다고 해서 뭐를 놔두고 이거는 다 그냥 통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집은 다 제각각이거든요. 남쪽이라고 해도 이렇게 아까처럼 반대로 남쪽이 구실을 못하는 집이 있어. 너무 건물이 앞에 가려져 가지고 햇빛이 안 드는 집이라든지 이런 집은 남쪽이 구실을 못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불의 기운을 오히려 살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불의 기운이라고 하면은 스탠드 조명은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빨간색 소품, 빨간색도 아까 불을 상징하는 색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빨간색 소품, 그리고 둥근 소품 역시 태양을 상징하는 모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소품이나 커튼 등으로 태양의 기운을 좀 살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빨간 커튼을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무조건 뭐 남쪽에는 뭐가 좋고 남쪽에는 뭐가 좋고 하지만 이거는 집집마다 다 틀린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남쪽 구실을 못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집에
뭐가 좋다고 해가지고 식물로 여기를 갖다가 다 가리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기의 순환이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남향인데 흉상인 경우가 있어요. 흉상이라면은 남향집 바로 앞에 큰 호수가 이렇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도로가 정면에서 이렇게 우리 집으로 내려 꽂히는 듯한 그런 형상으로 도로가 쫙 뻗어 있는 그런 거는 흉상으로 봐요. 그럴 때에는 그린 계열에, 이게 그린 계열은 이제 나무를 또 상징을 하는 그런 색깔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 계열에 너무 두꺼운 소재는 좋지 않고 얇은 커튼, 그런 걸로 좀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걸로 좀 가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밖에 배경이 좀 덜 보이도록 이왕이면 가려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런 쪽에 사시게 되면은 이렇게 심장이나 열병이나 뇌 쪽에, 그리고 혈압 이런 쪽으로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조금 웬만하면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가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장식은 딱히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남쪽의 기운을 잘 못 받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되, 빨간색 소품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하시되, 뭐 식물을 둔다든지, 흉상이 아니고 아까 반대로 이렇게 남쪽인데 건물등이가 있어 빛이 안 들어오는 경우에, 그럴 때는 이런 태양을 상징하는 소품을 놔두되 그 외의 소품은 식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두시지 마시고 태양을 상징하는 제품만 놔두세요. 그래야지 온리 그 남쪽의 태양의 기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상생보다 그 기운을 오히려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생 소품으로는 우리는 이제 토기로 만든 화분의 식물, 그리고 그런 것이 제일 좋기는 한데, 목은 화의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또 불은 활활 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상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생이 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극인 소품으로는 남쪽이잖아요. 그러면 불을 상징하는 방이라고 했죠. 그러면 충이 되는 게 이제 물, 거기에다가 수족관이나 어항이나 이런 거는 두시면 안 돼요. 그 물고기들 다 죽어요. 한번 놔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죽어요. 왜냐면 이게 충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남쪽에는 우물을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로부터.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선조들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남쪽에는 햇빛이 강하게 내려지는데 거기에 우물을 두면 그 우물이 다 마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끼얹으면 그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이게 충이기 때문에 선조들의 그런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수석이나 뭐 쇠로 만든 장식, 철제, 주물 소품 이런 것도 극이 되죠. 왜냐면 불이 쇠를 녹이는 그런 형국이 되니 이것도 극이라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 북쪽 같은 경우에는 물을 상징하는 방위가 되겠습니다. 색상은 검은색이고 기운은 음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계절로 봤을 적에는 여기는 겨울인데 의미로는 색상 이제 검은색을 상징을 하는데, 검은색은 일단 모든 색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이고, 물 역시 모든 모양에, 모든 그릇의 모양에 맞춰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의미로는 비밀, 질병, 이게 좀 뜻이 많아요. 고난, 그리고 음흉함,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음흉함, 살기, 그리고 음욕, 그리고 고독, 우울증, 애정의 그런 의미들이 많은데, 북쪽의 기운이 너무 강하거나 흉상이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쪽으로,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질병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거나 음흉한 쪽으로 기운이 좀 많이 산다든지 살기가 많이 이래 돈다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쪽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또 저축의 의미도 있어요. 이쪽은 아까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북쪽은 내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문서, 지갑, 그리고 물하고 금은 또 상생이라고 했죠. 금품. 이런 거를
북쪽에다가 보관을 하시면은 이 비밀이 잘 지켜져서 재물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을 원하신다면 이쪽 방에다가 놔두시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물며 북쪽에 있는 A는 들키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건강으로는 뼈 질환, 비뇨기 계통, 생식기 질환에 시달릴 수 있어요. 이 북쪽의 기운이 강하게 되면. 그만큼 습하기 때문에 이 물에 취약한 이게 뼈도 되게 집이 습하면 뼈 쪽으로 질환이 잘 오고요. 신장이나 이게 물을 배설하는 기관이죠. 신장, 방광, 뭐 이런 생식기 같은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절을, 이런 기운이 강한 집은 또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절을 해주시고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정과 집중의 의미도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쪽에 책상을 두고 또 공부를 하면 집중이 굉장히 잘 되고요. 또 안정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아주 깊은 수면을 잘 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령 뭐 어떤 분들은 북쪽으로 절대로 두고 자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두고 자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 기라는 것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기가 순환이 될 적에. 그러면 남쪽으로 머리를 두게 자면은 역행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게 상황이 되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남쪽의 기운이 이렇게 하체 쪽으로 해서 머리 쪽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순환이 돼요. 그래 자고 일어나도 몸도 개운하고. 근데 북쪽으로 왜 이제 옛날 분들이 두고 자지 말라고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북쪽 방향으로 머리를 둔다고 하죠. 그 의미가 왜 북쪽으로 두냐면, 사람은 북쪽에서 태어나서 다시 북쪽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려면 돌아가셨다고 하죠. 북쪽에서 와서 북쪽으로 다시 간다고 해서, 여기는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방이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방이에요. 좀 극과 극인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쪽으로 뒀다고 해서 두지 말라는 그런 뭐 어르신들의 그런 풍습 때문에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온 것 같은데, 북쪽으로 진짜 불면증 있으신 분들 북쪽으로 한번 주무셔 보세요. 정말 잠 한 번 안 깨고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시원하게 푹 자고 짧은 시간에 일어나서,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숙면을 취해야지 모든 피로가 풀리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시면은 잘 맞아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상생소품으로는 자, 예를 들어서 북의 기운이 부족한 집이 있을 수가 있겠죠. 북의 기운이, 그러면 이 집에 물의 기운이 부족한 집, 그러니까 북의 기운이 부족한 집은 검은색 소품, 검은색은 아까 왜 물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검은색 소품, 그리고 또 잉어 그림, 이거는 물에서 사는 물고기죠. 그러면 물을 상징하는 잉어 그림이라든지 뭐 산수화라든지, 안 그러면 어항이나 수족관 등을, 이 기운이 부족할 경우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북쪽 방에다가 이렇게 두시면은 무난해요. 다시 북쪽의 물의 기운을 이렇게 이렇게 상승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북쪽의 기운이 너무 이렇게 넘치는 집 있죠. 북쪽의 기운이 넘치는 집은 곰팡이가 생기고 많이 어둡고 습하고, 그런 집은 이 북쪽의 기운이 좀 넘친다고 봐야 돼요. 그런 집은 북쪽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은 융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상징하는, 이 집은 반대로 물을 상징하는 소품은 두지 마시고, 왜냐면은 물을 상징하는, 이미 그 방위에 충분히 물을 상징하는 방위가 돼 있어요. 넘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넘칠 경우에는 식물을 두되, 반대로 태양을 상징하는,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태양을 상징하는 소품을 놔두세요. 빨간색 발판이나 패브릭이나 둥근 소품, 이런 거를 북쪽 방위에 놔두되, 그냥 이게 불 같은 경우에 물하고는 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식물을 놔두게 되면은 상생이 되는 거예요. 북쪽의 기운을 좀 눌러줄 수 있는 효과가 되죠. 그냥 식물 없이 태양의 기운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는 충만되기 때문에 안 되고 식물이 꼭 끼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탠드 같은 거를 놔두셔도 되고 밝은 조명을 항상 밝게 그 방위를 북쪽 방위를 뭐 밤에도 켜놓고 뭐 외출할 때도 켜놓고 다니셔도 되고 항상 그 방위를 태양의 기운을 좀 받아서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상극인 소품으로는 흙을 상징하는 토기 제품. 왜냐면 이렇게 물하고 흙하고는 상극이에요. 충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산사태 이런 거를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적에 산사태가 일어나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하고 흙은 이제 충이 되기 때문에 흙을 상징하는 토기 제품, 아까 얘기 드렸듯이 흙을 상징하는 노란색 제품, 그리고 도자기 소품 같은 거, 이런 거는 두시지 마시고 불을 상징하는 그림, 색상, 소품 역시도 목의 기운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까 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북의 기운이 넘쳐서 방편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그냥 불을 상징하는 거는 북쪽에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풍수 인테리어 기본 상식과 그 방위의 의미 그리고 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머리에서는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두서없이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라도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 풍수라는 게 정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우리 여기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이에요. 이것도 풍습이고, 이 풍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사랑을 받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당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흉당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 말이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